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남자 한번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모태솔로 노처녀였어요. 딱히 연애를 안 하려고 생각해서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남자와 인연이 닿지 않더라고요. 소개팅도 많이 해봤는데 딱 이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없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제 그냥 제 운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도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생기더군요. 회사 근처에 새로운 카페가 생겼는데 예쁜 인테리어 때문에 오픈하자마자 핫플로 등극해 사람들이 항상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물론 커피 맛도 좋았고요. 듣기로는 그 카페 바리스타가 굉장히 실력이 좋은 바리스타라고 하더군요. 저는 뭐 그런 걸 잘 몰랐고 커피 맛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 카페를 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 사장님 알바생들과 안면을 트게 되고 친해졌어요. 그리고 능력 좋은 바리스타와도 친해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고 우연히 거기서 회사 앞 카페 바리스타 분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약간 떨어진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만나게 되니 엄청 신기하고 반갑더라고요. 바리스타 분도 무척 저를 반가워해 주셨고요. 바리스타 분은 이것도 인연인데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 하자고 했고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밤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저희는 간단하게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셨고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고 이 사람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뭐 저는 연애 상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나이도 나이였고 바리스타 분은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결혼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그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40살이었고 이름은 이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직 미혼이고 여자친구도 없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고 이것저것 직장을 다니다가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바리스타가 됐다고 했죠. 그 사람은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동네 친구가 없는데 잘 됐다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동네 친구 핑계 삼아서 편의점에서 자주 맥주 한잔을 하며 더욱 가까워졌고 한 달 뒤쯤 환희 씨는 저에게 연애를 하자고 했어요. 저도 환희 씨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수락했죠. 처음 연애를 해보니 참 즐거웠어요. 누군가 내 연락을 기다리고 또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가 이어지고 뭐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사이에는 특별한 스킨십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이 좀 많이 먹게 된 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려고 해서 저도 좋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희 씨가 멈추더라고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어서 여자로서 조금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왜 그러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환희 씨가 본인은 혼전 순결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했는데 남자 중에서는 전 처음 본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환희 씨의 신념이라고 하니 저 역시 그걸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뭐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이게 무슨 문제냐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8개월쯤 만났을 때 환희 씨가 저에게 첨언을 했어요. 아무래도 서로 나이가 있고 저 같은 여자라면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요. 저도 환희 씨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환희 씨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저희의 결혼 준비는 막힐 것 없이 술술 진행이 되었어요.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렸고 양가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셨죠. 특히 환희 씨 부모님은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저와 가족이 되고 싶다고 가능한 빠른 날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미뤄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하고 동의하셨죠. 시부모님 될 분들이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저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사랑받는 며느리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식장을 예약했고 아주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신혼집은 저와 한희 씨가 각각 혼자 살고 있던 집을 내놓고 그 근처에 얻기로 했는데 마땅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당분간은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늦은 결혼인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행복하게 결혼식을 마쳤고 저희는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결혼식 날 당일은 근처 고급 호텔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가족 지인들과 간단한 파티를 즐겼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파티를 마치고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했고 저희는 다음날 신혼여행을 위해 바로 씻고 자기로 했어요. 결혼식 전날 너무 떨리는 마음에 제대로 잠을 못 잤고 결혼식 내내 너무 긴장해서 피로가 쌓여있던 저였지만 저는 첫날 밤을 보낸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희 씨와 진정한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예쁜 속옷도 준비를 하고 기대하고 있었죠. 한희 씨는 호텔방으로 들어서자 본인은 짐을 풀고 있을 때니 저 먼저 씻으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씻고 자기로 했는데 씻는 동안 어찌나 떨리고 긴장이 되던지 씻고 또 씻었어요. 그리고 저는 준비한 예쁜 속옷을 입고 샤워 가운을 걸치고 화장실을 나갔고 방 안은 깜깜하더라고요. 저는 한희 씨가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나 생각했고 너무 어두워 불을 켜려고 하자 한희 씨는 첫날 밤이라 부끄러워서 불을 껐다고 불을 켜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한희 씨의 말을 들으니 저도 무척 부끄러워졌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대까지 핸드폰 후레쉬를 비추며 이동을 했고 그 사이 한희 씨가 씻으러 들어갔죠. 저는 잘 준비를, 아니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심호흡을 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희 씨를 기다리며. 한참 후 한희 씨가 씻고 나왔고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제 심장 소리가 한희 씨에게 들릴까 걱정이 되고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한희 씨를 기다리면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희 씨가 깜깜한 곳을 걸어오다 어딘가 부딪히거나 넘어진 것 같아서 한희 씨 이름을 부르며 바로 불을 켰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속옷에 목욕 가운만 급하게 걸친 채 호텔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숨막히게 두렵고 무섭네요. 저는 평소에 범죄 프로그램이나 범죄에 관련된 글을 자주 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알 수가 있었죠. 한희 씨의 발목에 있는 것이 전자발찌라는 것을요. 그걸 발견한 후에 저는 혼이 나간 상태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한희 씨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불을 왜 켰냐면서 무서운 얼굴로 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호텔을 빠져나와서 바로 택시를 잡아 탔고 택시 안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서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한희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무서워서 받지 못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엄마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나고 다리가 풀렸어요. 부모님은 제 꼴을 보시고는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셨겠죠. 속옷에 정말 가운 하나만 덜렁 걸치고는 뛰쳐나왔으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조금 진정이 된 상태에서 저는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제가 본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당연히 뒤집어지셨어요. 아빠는 화가 나서 당장 한희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호텔로 가겠다고 하셨고 저와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말렸습니다. 해코지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와중에도 한희 씨에게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었죠. 아빠는 당장 한희 씨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꾸라고 했고 저는 한희 씨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한희 씨의 부모님은 아직 한희 씨에게 소식을 듣지 못했는지 자다 깬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하셨죠. 아빠는 제 핸드폰을 뺏어서 당신 아들 발목에 전자발찌 있는 거 알고 있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한희 씨 부모님은 갑자기 울면서 죄송하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자발찌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다.
술을 먹고 실수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됐다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전자발찌가 술 먹고 실수한 걸로 차게 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환희 씨 부모님의 뻔뻔한 태도에 더 분노하셨고 이 결혼은 무효이고 사기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체로 절 속이고 결혼을 진행한 거였죠. 그래서 결혼을 서둘러서 시키려고 했고 그 남자의 부모님은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급한 게 아닌데 뭐 그렇게 해야 하나 하고 제 의사를 밝혔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이라고 상상해보니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환희 씨가 저를 찾아와서 해코지할까봐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저희 아빠는 환희 씨와 환희 씨 가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보셨고요. 환희 씨에게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고 저는 아예 차단을 해버렸는데 차단을 해버리니 차단을 한 걸 알았는지 모르는 번호로 질기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환희 씨의 집착에 제가 너무 무서워하자 부모님은 저에게 여기 일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마무리되고 안정이 될 때까지 외국에 있는 이모 집에 가 있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저도 솔직히 너무 무섭고 해서 이모 댁으로 온 지 곧 1년이 되어갑니다.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요? 이제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 바지부터 들춰봐야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마도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